스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옥천 지용신앙송협회 직전회장 신앙송가 손기현입니다. 12월의 문턱을 넘으며 주위의 모든 분들께 고맙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신문에 게재된 시인의 시익기 중에서 몇 편의 시편들을 골라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함께 할까요? 김세화의 겨울 이야기입니다. 손준호 시인의 시 12월 만나보겠습니다. 12월. 누구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사랑이 내려오는데 칠순이 걸렸다는데 벽에서 달력이 뛰어내리는 데는 고작해야 12달. 조급해서 몇 날을 동동거리다 놓쳐버린 당신. 농협에서 주는 공짜 달력 걸면서 빈들 같은 마음에 바람개비만 부질없이 돌았다. 이병렬 시인이 달력 한 장을 남겨놓고란 타이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월을 앞두고 누구나 마음이란 건 다 그렇지 않을까 한다. 뭔지 모르게 저리고 뭔지 모르게 살짝 억울하기까지 한다. 손준호 시인처럼 우리네 좁은 가슴에도 빈 벌판만 한가득. 이 시의 천년은 김수한 수기경의 말씀이라고 한다. 머리와 가슴에 대해 생각한다. 사랑의 진실을 깨치는데 70평생이 걸렸다면 머리와 가슴의 거리가 세상에 제일 먼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두 개를 우리는 이고 짊어지고 살지만 어떻게 보면 그 둘을 잘 운영하고 사는 것 같지도 않다. 얼마 전 하고 싶은 게 많은 한 사내를 만났다. 그림도 그려야 하고 글도 써야 하고 악기도 해야 한다. 정신없었다. 중년이 시작되는 나이에 소년처럼 살고 있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광기를 어쩌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싶었다. 그를 보는 일은 불난 집을 구경하는 것처럼 위태로웠다.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아서겠죠. 할 수 있다면 그때 하도록 하자 하고 늘 나 자신에게 타일러 왔는데 나는 자신의 뜨거움을 어쩌지 못하는 사람 앞에 팔짱이나 끼고 앉아 있었다. 뭐든 저지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청춘이라는 나가오카 겐메이의 말이 떠올랐다. 12월 하순이 되면 눈 쌓인 한라산에 올라가겠다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럿이라는 점이 나를 달아오르게 한다. 달랑 한 장 남긴 달력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동동거리고 있느니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12월 한 달을 잃게 될 누구나의 마음은 다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한다. 저도 그런 건 아닌가 하고 생각해 하네요. 네, 시인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12월의 손준호 시인은 1971년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셨고요. 계명대 신문방송학과 졸업하시고 대구 문인협회 회원이십니다. 2021년 시산맥 신인문학상 당선됐고요. 시집으로는 어쩌자고 나는 자꾸자꾸 당신의 눈물로 강수량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익기를 해주신 이병렬 시인은요. 1967년 충북 제천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서울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하시고 방송작가, 출판사 대표를 하고 계십니다. 199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좋은 사람들 그날엔 당선되어 등단되셨습니다. 시집으로는 당신은 어딘가로 가려 한다, 눈사람 여관 등이 있고요. 수상은 현대시학 작품상, 발견문학상, 그리고 여행 산문집으로는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이병렬 시인은 120여 개국 여행을 하면서 100만 부 이상 판매 실적을 올린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여행 산문집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김범수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입니다. 박태주 시인의 시 멀리서 빈다입니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네, 이 시는 이문재 시인이 가을이다, 삶의 증거를 찾아보자라는 주제로 이렇게 시익기를 하셨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지하철 3호선 불광역 가까이에 있는 마을 서점 한평 책방에서 시를 나눴다. 10대 명이 앉으면 빈틈이 거의 없는 작은 공간에서 시 이어쓰기를 함께 했다. 시는 진입 장벽이 높다. 책만 해도 시보다 낮고 노래와 춤은 더 낮다. 시의 문턱을 낮추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덥석 붙잡은 것이 이어쓰기다. 시를 좋아하는 독자들도 시를 쓰자고 하면 어깨가 움츠러든다. 그래서 시를 쓰지 말고 시의 마음을 되찾아 보자며 다음과 같이 기뜸하곤 한다. 우리는 모두 시의 마음을 갖고 태어난다. 그런데 사회와 가정에서 그 마음을 잊거나 빼앗긴다. 시의 마음이란 특별한 게 아니다. 공감하기다. 관계 있기다. 이 마음을 되찾아야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라고 한 평이 조금 넘는 책방에 둘러앉은 독자들에게 짧은 시 박준의 연년생을 이어쓰게 했다. 당연하게도 결과가 다 달랐다. 비관과 낙관이 엇갈리고 시 공간이 확장되기도 했다. 이어쓰기는 2차적이지 않다. 엄연한 새로쓰기다. 시를 이어쓰는 동안 시에 몰입하면서 공감하고 상상하면서 감정을 적극 이입하면서 잠들어 있던 시의 마음을 흔들어 깨운다. 나태주의 시를 이어 써보자. 어렵지 않다. 1년 너의 자리에 누군가의 이름을 넣기만 해도 좋다. 꽃과 풀잎, 고요한 저녁이 무엇인지 머릿속에 그려보기만 해도 새로 쓰는 것이다. 깊어가는 가을, 부디 아프지 않았으면 하고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일을 위해 한두 문장을 되낸다면 시의 마음을 되찾은 것이다. 살아있다는 증거를 찾아낸 것이다. 네, 저도 청취자 여러분도 이어쓰기 한번 해보면 좋겠죠. 자, 그럼 그 풀꽃 시인인 나태주 시인을 짧게 소개해 볼게요. 1945년 충남 서천에서 출생하셨고요.
충남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대습 아래서로 등단하셨어요. 수상은 2020년 김달진 문학상, 2014년 정지용 문학상 풀꽃 투루 받으셨습니다. 나태주 시인께서는 정지용 문학축제 때마다 늘 참석하고 계십니다. 만나시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 그때 축제 때 한번 방문하시면 되겠죠? 경력으로는 한국시인협회상, 공주문화원 원장, 현재는 공주 풀꽃문학관 관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시 이야기를 해주신 이문재 시인은 1959년 경기 김포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경희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동인지 시운동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셨습니다. 수상으로는 김달진 문학상, 소월문학상, 지은문학상, 정지용 문학상은 혼자의 넓이로 2021년도에 수상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시인 소개는 잠깐 마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입니다. 박남준 시인의 시 풍경의 저편입니다. 풍경의 저편. 저기 좀 보아. 두 손을 꼭 잡고 길을 가는 백발의 부부. 서로의 지팡이가 되어 걸어가는 저 노을의 길을 보아.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비로소 은빛 강물을 이루어 흐르는 시간. 부비치던 물길도 이제 도란거리며 잦아들고 길섭에 흰 억새꽃들, 푸른 숲을 지나온 바람의 노래로 노져갈 때 나도 알고 있다고 산 그림자 내려와 어깨 두르고 가네. 네, 이병렬 시인이 나란히 물들고 싶은 사람의 주제로 이렇게 시있기를 하셨습니다. 근교에 나갔다가 서리가 내리기 전에 저 농작물들을 얼른 걷어야 할 텐데 하면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콩밭의 콩잎들도 그 주변으로 길게 장대처럼 서 있는 수수도 색이 곱게 물들어 있길래 괜히 눈길을 주다가 돌아왔다. 아닌 게 아니라 지리산에도 단풍이 물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년을 단위로 치면은 황혼이 내려앉기 시작하는 이 무렵을 나는 가장 시적인 한때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리산에 혼자 살면서 시를 쓰는 박남준 시인이 생각났습니다. 박남준 시인의 이 고운 시를 읽다 보면 이 시가 마저 이 계절을 푹푹 물들인다 싶습니다. 은빛 강물이라는 말은 부부의 오랜 세월을 더 단단하게 끌어매주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억새꽃들이 핀 장면은 이 땅의 풍경이 아니라 차라리 하늘 풍경 같기만 하고요. 얼마 전 나 혼자 분식점에서 식사를 하다가 마주친 풍경이에요. 할머니 한 분이 만두를 절반 남겨놓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곧이어 볼일을 보러 온 할아버지에게 남은 만두를 권합니다. 다 먹으래도. 할아버지가 손을 내재우며 안 먹겠다고 말하자 할머니는 봉지를 얻어 남은 만두를 싸가지고 가십니다. 할아버지는 뒤따르는 할머니의 손에 들린 검은 봉지가 너무 가벼워서 팔랑거리기도 했습니다. 이 시에 나오는 바람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듯 봉지가 아주 곱게 살랑거리기도 하였습니다. 나란히 물들고 싶은 사람 하나 떠오르는 계절이 왔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만으로
푹푹 물들어도 좋을 그런 계절이.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중, 이은광의 바람의 노래입니다. 서남사 낙엽들은 해우소로 간다. 정호승. 이제는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낙엽이 떨어질 때를 아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제는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낙엽이 왜 낮은 데로 떨어지는지를 아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제는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한입 낙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10월에 붉은 달이 치고 창밖에 따스한 불빛이 그리운 날, 이제는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한입 낙엽으로 떨어져 썩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한입 낙엽으로 썩어 다시 봄을 기다리는 사람을 사랑하라. 해마다 서남사 낙엽들은 해우소로 간다. 네, 이병률 시인은 낙엽처럼 나를 버리고 라는 주제로 이렇게 시있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어디까지일까? 자신이 문드러질 수 있다는 상황 앞까지 가는 것이다. 자신이 없앨 정도로 누굴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미 고통의 경계를 넘은 자격을 가졌기 때문이다. 신비의 강을 넘은 사람은 세상에 휘둘릴 일이 없다. 정호승 시인은 사랑 이야기를 잘 다루는 시인입니다. 그가 사랑을 노래하면 심장의 계곡에 꿀이 흐르며 우리의 정원에 일순간 봄이 찾아온다. 그는 시인의 자격을 얻느라 오랜 시간의 칼날에 여러 번 베었으니 사랑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게 독을 마신 것만 같다. 시를 쓰는 이에게도 저 마음은 아주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시를 쓸 수 없을 정도의 세상 바닥에 기웃거리는 일, 그 일은 시 앞에서 절대적이다. 그 절대 앞에 도착하지 않으면 시를 쓰려는 책상에서 튕겨나가 버리는 우주의 원리 같은 것, 아주 가까이 싱크대 위에 떨어져 있는 두 물방울은 서로를 끌어당긴다. 두 개의 물방울이 합쳐서 더 큰 물덩어리가 되어 구르고자 힘을 만든다. 그 석이 마치 시의 형태이며 사랑의 형태다. 시는 한 줄 한 줄을 쌓아가는 형태로 쓰는 것이면서 새로운 한 줄이 이전에 쓴 한 줄을 살아나게 만드는 것과 같다. 시의 생명력은 그런 데 있다. 감정도 좋은 감정일수록 아름답게 쌓인다. 더 좋은 방식으로 쌓을 수 있다면 그 감정도 누군가에게로 애정을 담아 보내져야 한다. 낙엽처럼 아름답게. 그리고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내려 쌓일 것인가를 생각한다. 나 또한 당신에게 얼마만큼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한다. 낙엽처럼 그렇게. 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범의 너를 위해입니다. 이태관 시인의 시입니다. 떡갈나무 아래서의 시로. 사랑을 하라. 하나뿐인 목숨으로 이 겨울 떨어진 잎이 나무의 뿌리를 덮듯
사랑을 하라. 그 사랑이 모과향처럼 단단히 무르익었을 때 사랑한다는 말을 딱 10번만 거푸 가슴으로 삼켜보라. 그러고 나서 그 떨림을 시로 써라. 그래도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 술독을 박차고 나오듯 시가 솟구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 세상 누구도, 아니 당신 자신도 사랑할 자격이 없다. 네, 이병률 시인은 떨리는 계절이 왔다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시있기를 했습니다. 나뭇잎에 관한 시는 많지만 낙엽에 대해 쓴 시들이 특별히 가슴에 와 닿는 것은 나의 성정이 쓸쓸함을 편애하기 때문일 것이다. 모두 한꺼번에 져버리면 어떡하지? 올해 단풍이 아름답지 않으면 어떡하지? 같은 걱정을 앞세워 전국의 단풍들을 참견하고 있는 요즘이다. 올해 오대산에서 보려 했던 단풍은 서리를 일찍 맞아서인지 나뭇잎이 모두 타버리듯해 영 볼품없었는데 그래도 남쪽의 단풍은 차곡차곡 물이 들어 즐기기에 참 좋았다. 그러는 가운데 적잖은 인파를 목격했다. 단풍을 눈을 비비고도 보고 걸음을 멈춰 서서 한없이 올려다보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이태관 시인의 떡갈나무 아래서의 시론을 읽고 나온 것 같다. 사랑한다는 말을 가슴으로 삼키다가 떨림을 느끼려고 햇살 아래 단풍나무를 찾아 나온 사람들 얼굴도 참 붉었다. 어쩌면 사람들은 나는 왜 어째서 시가 솟구치지 않는 거지? 라고 느끼며 당황스러워 했을지도 모르겠으나 그렇게 시를 더듬어 찾으려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 아니겠는가? 이번 주말 모임에는 단풍잎을 몇 장씩 만나자고 제안했다. 가을을 느끼기에는 낙엽을 밟는 일보다 낙엽을 줍는 일이 훨씬 더 가을스러울 것이라고 알렸다. 나도 덕분에 엄청 많은 낙엽을 주워 모았다. 뭔가 눈으로 찾으면서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굽히는 자세가 늘 익숙한 것은 아니지만 가을엔 고개를 숙이는 일이 참 어울린다. 전라도 송강사와 을지로에서 주운 낙엽이 개인적으로는 제일 마음에 든다. 이 가을 마음에 드는 낙엽 몇 장을 주었다는 것, 그 낙엽들을 시집 사이에 끼워 넣으며 마음이 물드는 것, 그것도 시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또 가겠습니다. 신효범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살아있다는 것을. 문정희. 살아있다는 것은 파도처럼 끝없이 몸을 뒤집는 것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 몸을 뒤집을 때마다 악기처럼 리듬이 태어나는 것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암각화를 새기는 것이다. 그것이 대단한 창조인 양 눈이 머는 것이다. 바람에 온몸을 부딪히며 쉬지 않고 바위에게 흰손을 내미는 것이다. 한랑이는 지느러미가 되는 것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순간마다 착각의 비늘이 돋는 것이다.
네, 이 시간엔 신문에 게재된 시인의 시읽기 여러 편을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어떻게 좋은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청취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쉽지만 노래 두 곡을 들으면서 문을 닫을까 합니다. 김범수 박정현의 하얀 겨울과 거미의 눈꽃입니다.